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괴물이 하나씩 숨어 있다고들 하죠. 오늘은 바로 그 괴물을 해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고전 공포소설의 대명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있는 가장 어둡고 비밀스러운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는데 사회적인 평판에는 전혀 아주 조금의 흠집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삶 가능할까요? 그런데 한 남자가 이걸 실제로 시도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악마를 아예 밖으로 꺼내버린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헨리 지킬 박사가 자신의 양심을 상대로 말하자면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그 시도에 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계획했던 완벽한 범죄란 뭘까요? 지킬 박사가 생각해낸 아주 유혹적인 아이디어,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랑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인간은 늘 갈등하잖아요. 이 영원한 숙제를 아예 자기 자신을 둘러 쪼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지킬이 직접 쓴 글에도 나오듯이 그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그런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이 기발했던 아이디어는 정말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립니다. 괴물이 모든 걸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에는요,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변신을 하고 나니까 뭐랄까 일종의 해방감 같은 거였죠. 지킬이 그토록 원했던 궁극의 자유를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풀어놓은 괴물은 그리 오래 얌전히 있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린 아이를 짓밟는 잔인한 행동에서 시작됐죠. 근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결국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지킬 박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구 하이드로 변하면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악을 통제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전히 잠식당해버린 거죠. 자기가 관리하려던 그 악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이건 파국적인 대실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실험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을까요? 먼저 심리학적인 이유를 볼게요. 융 심리학에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애써 억누르고 숨기려고 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나, 그런 거죠. 지킬의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이 그림자를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칼로 도려내듯이 잘라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변명하죠.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이드가 한 짓이야. 이건 자기 안에 어두운 욕망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가장 궁극적인 심리적 변명인 셈이죠. 이번엔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지킬은 책임이라는 짐 없이 그냥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원했어요. 하지만 진짜 자유라는 건 내 존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좋은 면과 나쁜 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하이드는 바로 그 책임이 완전히 거세된 아주 왜곡된 형태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결국 하이드는 별개의 인물이 아니에요. 지킬 자기 자신이 회피했던 선택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끔찍한 형상일 뿐이죠. 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심오한 실존적인 질문을 무슨 실험실에서 통제 가능한 문제처럼 다루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체성이라는 게 시험관 안에서 해결될 리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영성신학적인 이유를 짚어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과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독한 오만함에서 비롯된 도덕적인 실패예요. 지킬의 진짜 큰 죄는 악한 욕망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악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회개하는 대신 과학기술로 어떻게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영적인 교만,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받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평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욕망은 채울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나 꼼수를 원했던 거죠. 양심의 법망을 피할 허점이요. 그래서 결과를 보세요. 정말 완벽하게 의도와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악을 해방시켜버렸고 평판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박살을 냈죠. 그리고 자유를 경험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킬 박사의 이 끔찍한 실패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울 속 괴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공포는 사실 하이드라는 괴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괴물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존경받던 지킬 박사, 그 자신이죠. 괴물은 외부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어요. 내 안의 어두운 면, 그 그림자는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억지로 억누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성숙이란 내 자신의 모든 부분,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전부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결국 이 질문은 지킬 박사의 실험실에서 나와서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하이드는 우리가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하이드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는 괴물을 파괴하는 데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괴물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고 애써 부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가진 끔찍하고도 영원한 힘이겠죠.